제가 2010년 즈음에서 3년 정도 민중가요 수집 사업을 했었어요. 민중가요에 관련한 일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구슬치록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책자는 스캔을 하고 카세테이프는 이제 웨이브 파일로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고, 80년대에 만들어졌던 노래 책자들을 스캔한 것들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악보집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만났던 누군가가 주신 책자인데 보관하고 뭐 스캔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증을 했던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중가요는 전대엽 진군가예요. 그 노래를 당시에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어요. 조금만 더 쳐다오 싶어 어떻게 날이 설 때까지 전대엽이 하면서 계속 노래가 올라가거든요. 약간 이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뭐 솔직히 탄압을 받으면 탄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되게 기계 있게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되게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자신만만한 규절이었죠.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투쟁가 아닌 노래 중에서는 우산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여름날 붉은 빗방울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입이 다물고 맑은 하늘 보며 잊혀진 채 전철 좌석에 홀로. 그러니까 우산이 비 올 때는 다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막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비 그치고 나면 다 버려지거나 잊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비 오는 날이 되면 가서 우산이 되어줄게, 이런 노래인데, 참 따뜻한 마음이어서 참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80년대에 민중가요의 어떤 대표적인 노래들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게 90년대에 오히려 민중가요가 훨씬 많아졌고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통일은 됐어,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몇 년 뒤에 바위처럼, 뭔가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노래. 그거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춤추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민중가요들을 계속 부르고 듣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운동권에게는 뭐 당연히 민중가요가 되게 중요한 것이었고, 하지만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오다 가다가 듣는 노래, 그리고 한두 곡 정도는 가사도 알고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중가요와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와 H.O.T. 잭스키스의 노래가 공존했죠.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라면 뭔가 의식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었다면, 90년대에는 그게 좀 옅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부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민중가요를 만든 분들도 달라진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좀 유쾌한 노래, 록밴드가 노래하는 민중가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중가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학생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꽃다지와 조국과 청춘, 희망사회 같은 민중가요 노래패가 음반을 만들면 대학생들 중에 그 노래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세트테이프를 사고, 그리고 그 카세트테이프에 담겨있는 노래 중에 좋은 노래를 학교에 중앙노래패, 뭐 단과대 노래패, 과 노래패 여기서 불러요. 그러면 그런 노래를 듣고 과학생회실에서 아니면 MT 갔을 때 같이 부르면서 그런 노래가 학우들에게 퍼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학생운동이 이제 쇠퇴하면서 실제 음반을 내도 안 사고 공연을 해도 안 오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르긴 하지만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에 비해서 훨씬 약해졌죠.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이런 걸 할 때는 민중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민중가요가 아닌 인디씬의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촛불문화제에 와서 노래하는 인디 싱어송라이터 중에 누구도 자기를 민중가요, 민중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중가요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보자거나 꿈을 잃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디씬의 뮤지션들이 부르는 노래는 운동권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 운동권이 만드는 노래가 아니죠. 그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만 부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의 향유층, 노래를 향유하는 방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달라졌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회에서 뭐 부르거나 틀어놓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왜 그럼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노래의 어법 자체가 지금의 세대들에게 잘 맞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예전 민중가요를 따라 부르기에는 너무 고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인디씬의 싱어송라이터들이 촛불문화제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되게 듣기는 좋지만 같이 따라 부를 만한 노래는 많지 않아요. 근데 소녀시대 노래는 이미 알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나름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은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중가로 변형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민중가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뭐 아침 이슬 부르고 이랬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노래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 아니면 그냥 우리 가곡, 선구자 같은 노래에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중가요가 아닌 것을 민중가요로 가져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소녀시대 노래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전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가요라는 틀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얼마든지 민중가요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민중가요 악보집은 거의 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한 개인이 악보를 정리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노래패라든지 뭐 교회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냈죠. 민중가요 악보집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악보를 실을 때 그냥 실은 게 아니라 선별해서 실은 악보집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빠진 노래들도 있었어요. 너무 낭만적이다, 운동권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그 노래패의 어떤 지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넣지 않는 겁니다. 또 운동권의 정파에 따라서도 어떤 노래를 더 많이 넣고 덜 넣는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악보집을 볼 때는 어떤 노래들을 중심으로 실었는지에 따라서 민중가요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운동사회의 논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손으로 쓴 게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손으로 쓰면 번지기도 쉽잖아요. 근데 뭐 화이트를 칠하면서 했는지 몰라도 다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글씨도 되게 예쁜 글씨들이고 그게 엄청난 노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가요가 또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애쓰셨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민중가요 악보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중가요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구전되지 못한 어떤 민중가요 역사를 더듬어가는 자료 중에 하나로서 민중가요 악보집이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보가 소중한 건 그냥 악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고 악보를 활용해서 같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싱얼롱 문화의 중요한 토대로서 악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보는 노래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닿게 만든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악보집은 우리가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해준 싱얼롱 시간의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와닿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되게 애썼구나,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애썼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악보집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영상이라도 자기 문화를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어떤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어요.